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험 준비는 잘 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계의 인구 문제와 인구 이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개 얘기하자면은 문제를 이제 가져오는 과정에서 이전까지는 선생님이 고2 기출들을 좀 많이 갖고 왔던 것 같은데 여기에는 고3 기출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제 풀어보면은 이 정도로 문제가 어렵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뭐 당연히 너네도 현실적으로 내년에 수능을 대비하려면은 아마 그때에는 이 정도 기출까지 풀어봐야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선생님의 넓은 마음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세계의 인구 문제와 인구 이주에서는 이런 식으로 개념이 응용되어서 나오는구나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그래프는 세 국가의 인구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때 가나다는 각각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죠. 멕시코, 라틴, 일본, 아시아 중에 하나이다. 자, 그럼 우리가 보통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요, 완전 확고한 선진국 한 개, 완전 확고한 개도국 하나, 그리고 그 중간쯤에 있는 뭔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적절치 않겠지만요, 어중간한 국가 한 개, 이렇게 세 가지를 냅니다. 이때 이 어중간하다는 거는 지금 급속도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 정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나이지리아, 멕시코, 일본이 각각 어디 속하겠니? 자, 일본은 지금 저출산 고령화 아주 심한 나라죠. 선진국의 인구 형태를 띠고 있겠다. 그리고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국가이죠.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는 아마 문제에 나오면요, 정말 특이한 경우는 거의 안 내고요.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 지금까지는 모두 개도국의 인구 형태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으로 멕시코 이렇게 넣어볼게요. 실제로 라틴 아메리카는 급속한 인구 발전으로 인해 과도시화라든가 수위 도시의 종주 도시화 이런 게 발생하고 있었죠. 자, 그럼 이렇게 두고 보면은 가나다가 있는데 요 문제 선생님은 이 출생률을 갖고 풀어볼게. 자, 보니까는 가는 확실히 출생률이 세계 중에 제일 높아. 다는 세계 중에 출생률이 가장 낮지. 그러면은 가장 높은 가가 아프리카 국가인 나이지리아, 다가 일본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요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멕시코겠네. 그리고 실제로 멕시코는 라틴 아메리카가 급속한 도시화로 인구 변화가 굉장히 급변했다고 얘기를 했어. 실제로 그래프를 보니까 출생률도 그 때문에 급하게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멕시코는 완전히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는 인구 변천 모형의 2단계에 있겠구나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한번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2020년에 일본의 인구는 감소하였다. 자, 일본은 2020년에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좀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이동률도 보니까 거의 순이동률이 0%야. 이 말은 뭐냐면은 전체 중에서 이민자의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지. 그러면 왜 유입되는 인구는 거의 없는데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으니까는 인구가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겠다. 자, 다음 두 번째. 1970년도에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나이지리아가 멕시코보다 높다. 자연 증가율을 보려면요, 출생률과 사망률을 비교해 봐야겠죠. 자, 이때 보니까는 나이지리아는 출생률과 사망률 차이가 요래. 그런데 멕시코는 출생률과 사망률 차이가 요렇네. 자, 그럼 보이죠? 자연 증가율이 더 높은 것은 나이지리아가 멕시코보다 높다. 어떻습니까?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나는 2020년 인구가, 멕시코는 20년 인구가 1970년보다 많다. 어떠할까 보니까는, 자, 1970년도에는 인구 증가율 5%야. 2020년에 인구 증가율 5%가 다시 얘기할게요. 1970년도에는 자연적 인구 증가율이 보니까는 출생률이 더 높기 때문에 자연적 인구 증가율이 플러스겠네. 그리고 2020년에도 출생률이 더 높기 때문에 자연적 인구 증가율이 플러스겠네. 자, 근데 요때 중요한 거는 여기는 지금 순이동률이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순이동률의 값보다 자연적인 인구 증가가 더 많아. 쉽게 얘기하면은 멕시코는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비율보다도 태어나는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근데 그게 1970년도에 훨씬 많이 태어나긴 했지만 지금도 태어나는 가수 더 많대. 그럼 계속해서 멕시코는 원래는 이제
9명씩 태어나고 예를 들어서 원래는 뭐 10명씩 태어났던 것이 이제는 그 비율이 좀 줄어서 1명, 2명씩 태어나지만 여전히 그런 애도 출생자의 비율이 훨씬 많다는 거야, 사망자보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인구의 증가폭이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인구가 증가하긴 했겠네. 그래서 2020년 인구가 이때보다 더 많다라는 게 맞는 선지라고 할 수 있겠다. 자, 다음은 4번이에요. 가나다 중에 2020년 인구가 제일 많은 것은 가이다. 자,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인구 외웠던 규칙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그 규칙이 최근 문제를 풀 때에는 거의 비슷한 그 규칙을 적용하면 되거든요. 무조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언급했던 규칙이요, 2025년 기준이긴 하지만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최근 기출들은요 거의 그 2025년 국가별 인구 순을 대입해서 풀면 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인중미인 파나브방의 나이지리아가 가장 먼저 나오죠. 나이지리아가 최근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세 국가를 비교했을 때에는. 자, 다음으로 2022년의 중위연령은 가수노도다. 어때? 맞겠죠? 일본이 가장 저출산 고령화가 심하니까는 가장 중요연령은 높겠고요. 그러고 멕시코, 나이지리아 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겠죠. 자, 요 문제 풀면서 우리가 여기 선지들이 굉장히 조금 어렵게 나온 편이라서 같이 좀 분석을 오래 해봤습니다. 근데 요런 선지들은요 좀 많이 풀다 보면, 혹은 약간 요런 그래프에 대한 약간 숫자적 감각이 좀 있는 친구들은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2번. 그래프에 가나다라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럼 역시나 또 얘네가 선진국, 개도국, 양극화 두고 그 중간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독부, 차파 중에 한 개인데, 그럼 당연히 독일을 우리가 완전 선진국으로 둘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너네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충분히. 근데 여기서 확실히 아프리카 국가인 차드가 들어와 있죠. 그럼 차드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리고 쌤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자, 브라질, 파키스탄인데 얘네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어떤 걸 중점으로 보면 되냐, 선생님은 여기서 촌락 인구 변화라는 것을 한번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해. 왜냐하면 이 촌락 인구 변화라는 건 정말 순수한 그 인구 수치를 보여준단 말이야. 인구의 총 수치를 보여주고 있거든. 그래서 요건 당연히 어느 정도는 인구에 비례하겠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요게 도시 인구 변화가 아니라 촌락 인구 변화라는 게 우리가 조금 유의해야 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해. 도시 인구 변화였으면요, 도시 인구가 이제 보통의 대부분 도시들은요 도시화로 인해서 아마 도시 인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근데 얘는 정말 특이하게 촌락 자, 얘는 정말 특이하게 촌락 인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촌락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얘는 우리가 확실히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때 가의 인구 규모가, 봐봐, 요 14천만 명 이러면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단위가 1000만 명이야. 그러면 4라고 되어 있으면 4천만 명이지. 근데 14면은 뭐야? 1억이 넘는단 말이지. 그러면 이 말은 촌락 인구 규모가 1억이 넘는다. 여기는 굉장히 인구 규모가 큰 국가일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독부 차파 중에 인구 규모가 1억이 넘는 큰 국가 바로 어디냐? 브라질, 파키스탄, 요 두 개 국가이죠. 근데 이때 선생님이 얘기했다. 라틴 국가들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서 인구 변화가 급속했다. 다시 말하면 급속한 도시화야. 도시화는 이제 국가의 인구들, 시골의 인구들이 도시로 많이 가면서 도시의 인구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겠어? 브라질에는 촌락 인구가 이렇게 급속하게 변할 일이 없겠죠. 가를 파키스탄이라 둘 수 있겠다. 이렇게 파키스탄이라고 얘기를 해둬 볼게요. 자, 다음으로 파가 남아있는데, 나다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다라를 보시면요, 여기 첫 번째로 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촌락 인구가 감소해왔어. 계속해서 촌락 인구가 감소를 했다는, 여기서 선생님은 요것을 이제 한번 브라질로 보겠습니다.
자, 왜냐?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브라질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도시 역사의 발전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1970년도에서 2020년 사이에 촌락 인구가 감소하는 이런 형태를 띠지 않을 거야. 왜냐면 얘는 훨씬 더 오래 전부터 거의 1800년대부터 도시화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거든. 유럽 국가들을 내면요, 보통 그런 국가들을 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촌락 인구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우리 요거를 브라질이라고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촌락 인구의 변화가 거의 없는 요 다를 우리가 독일이라고 둘 수 있겠죠. 그리고 특이하게 촌락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라를 차드라고 두겠습니다. 자, 요러고 우리가 이제 뭐 촌락 인구의 요런 이 정도의 지표만으로 어떻게 브라질과 독일을 구분하냐 하는 친구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이럴 때는 옆에 주어져 있는 인구 밀도 변화를 함께 볼 수도 있겠어. 자, 일단은 브라질과 독일 보니까요, 브라질이 나였고 독일이 다였죠. 자, 인구 밀도의 측면에서 볼 때 브라질, 독일 면적을 비교해보면 브라질의 국가 면적이 훨씬 넓죠. 그런 측면에서 브라질은 국가 면적이 훨씬 넓기 때문에 독일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낮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런 유추가 맞는 유추겠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 브라질은 2070년 뭔 소리야? 1970년에 도시 인구가 이때보다 많다. 틀렸죠? 도시 인구 점점 증가했겠죠? 자, 2번, 브라질은 파키스탄보다 2020년에 도시 인구가 더 많다. 어떻습니까? 맞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왜? 나, 파키스탄과 브라질은 되게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갖고 있어. 심지어 파키스탄이 브라질보다 인구 규모가 더 많아. 그런데 파키스탄은 많은 인구가 아직 촌락에 거주하고 있어. 하지만 브라질은 어때? 반대겠죠. 그러하기 때문에 도시 인구가 더 많은 것은 브라질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브라질은 독일보다 2020년에 국가 내 노년층 비율 아니지, 독일이 훨씬 더 높겠죠. 독일은 지금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와 있고 브라질은 이 사이 어딘가에 있을 거란 말이야. 아마 부파순일 것 같아요.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럼 당연히 독일이 노년층 비율이 더 높겠다라는 거. 자, 다음 4번. 독일은 차드보다 합계 출산율이 높다. 넘어가자. 마지막, 파키스탄은 아프리카, 그리고 차드는 아메리카에 위치한다. 파키스탄은 아시아, 차드는 아프리카에 위치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가부터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이래. 근데 가나다라는 각각 이 중에 한 개라고 하고 있네. 자, 합계 출산율 변화야. 근데 여기서 그럼 선생님은 유럽, 아프리카가 일단은 가장 풀기 쉬울 것 같아. 왜? 유럽은 합계 출산율이 완전히 빠바박 떨어져서 지금 모든 대륙 중에 꼴찌겠죠. 아프리카는 모든 대륙 중에 합계 출산율이 1등이겠죠. 보니까는 합계 출산율이 지금 꼴찌인 대륙이 바로 요거 가네, 유럽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1등인 대륙 바로 다네, 아프리카입니다. 자, 이렇게 둬보고 남은 게 라틴이랑 아시아야. 자, 근데 이때 라틴은 어떻어? 라틴은 급속한 도시화로 모든 게 빠바박 떨어져. 그러면 나와 라 중에서 뭐가 더 빠바박 떨어지니? 바로 나죠. 그래서 요거를 라틴, 요거를 아시아로 둘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의문을 제기하면서 어떻게 이것만으로 이렇게 확언할 수 있냐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때 요거를 보면서 이제 지금 요런 유추가 맞나 한번 적용시켜 볼 수도 있겠죠. 자, 일단은 가는 순이주 보니까는 순이주 플러스 국가야. 그러면 이거 맞겠네, 유럽이 맞겠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나다라를 볼 건데요. 이 중에서 아시아가 압도적으로 순유출 규모가 제일 컸어요. 순유출의 사람 수가 제일 많았어. 맞죠? 그래서 라틴, 아프리카, 아시아 이렇게 두고 풀어볼 수 있겠다라는 거. 첫 번째, 아프리카는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있다. 아니죠.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아시아에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유럽은
라틴보다 인구가 많다. 어때? 유라앵이란 말이야. 맞네. 자, 다음으로 아시아는 아프리카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어때? 맞았죠. 아시아는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대륙이었고, 그리고 가장 낮은 대륙이 앵글로, 그 다음이 가장 낮은 대륙이 오세아니아였고, 그 다음이 앵글로 순이었다라는 거. 1960년대 합계 출산율은 아프리카, 라틴, 아시아 순이다. 자, 1960년대 합계 출산율을 어떻게 알아? 여기 나와 있죠. 자, 보시면은 아프리카 합계 출산율 제일 높네요. 그 다음이 라틴이냐? 라틴이네요. 그 다음은 아시아야? 아시아가 맞네요. 자, 그러면은 요것도 맞는 선지겠다. 그래서 정답은 니디리 5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 요렇게 지금 3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좀 문제 풀면서 먼저 얘기를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자, 인구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연도에 따라서 굉장히 지표가 많이 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에서 어떻게 주냐? 대부분의 문제에서 그 통계를 차용한 연도를 기준으로 문제를 구성합니다. 통계를 차용한 연도를 기준으로. 자, 그리고 그 통계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는 2023년의 통계를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문제들은 2020년 통계를 쓰고 있지만 이제는 2023년 통계를 주로 쓰기 때문에 아마 문제에서 2023년 기준으로는 뭐가 뭐보다 블라블라 하다 이런 문제를 많이 낼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이때의 통계를 알지가 아니야. 선생님이 이미 너네한테 이 기준의 통계를 갖고 모든 걸 알려주었어. 그래서 요 통계를 기준으로 그냥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 통계를 알지? 나는 지금 변화하는 통계를 어떻게 아는 거냐? 이렇게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가장 최신 반영된 통계를 배웠기 때문에 이런 선지를 봤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냥 요 선지 그대로 풀면 되겠습니다. 요 말을 영상 시작할 때 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4번입니다. 그래프는 지역별 인구의 자연적 증감, 인구의 순이동을 나타낼 것이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에 한 개다.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은 유럽 자연적 증감이 마이너스일 수 있겠죠. 아시아, 아프리카 자연적 증감이 플러스인데 아프리카 자연적 증감이 압도적으로 높겠죠. 요렇게 두고 한번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순이동 측면에서요. 2020년 볼까? 2020년에 순이동 갈랐을 때 2020년의 순이동이 마이너스인 나와 다가 아시아, 아프리카 중에 한 개고 플러스인 가가 유럽이겠어. 여기까지는 이미 유추 가능할 것 같아. 다음으로 나와 다를 볼 건데 다는 인구의 자연적 증감이 1970년도에서 이때까지 감소해왔고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증가해왔어. 그러면 이때 자연적 증감이 증가한 나가 바로 아프리카. 다를 아시아 둘 수 있겠지. 고2는 뭐야? 아시아는 점점 인구의 변천 모형이 2단계에서 3단계로 가고 있어. 여성의 사회 진출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자녀의 인식이 변하면서 아이에 대한 출산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란 말이야. 하지만 아프리카는 어때? 이제 좀 기술이 좋아지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아이에 대한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야. 그래서 가나다를 이렇게 매치해볼 수 있겠어. 풀어볼게요. 아프리카는 유럽보다 자연 증가율이 낮다. 틀렸죠. 아시아는 유럽보다 중위 연령이 높다. 틀렸죠. 이것 중에서 총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아시아이다. 맞죠? 총 인구 순위는 유라앵이었단 말이야. 유라앵5. 자, 아프리카는 아시아보다 순유출 인구가 많다. 아니지. 순유출 인구 자체는 아시아가 1등이었다. 유럽은 2020년이 1970년보다 자연적 증가가 많다. 아니겠죠. 그리고 이거 실제로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유럽은 1920년도에는 자연적 증가가 0 아래야. 하지만 2020년도에는 자연적 증가가 마이너스야. 하지만 1970년도에는 자연적 증가가 플러스였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런 문제를 선생님은 지금 수업 때 언급했던 이론들을 응용해서 풀었는데 사실은 요 그래프를 분석해도 풀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5번 선지도 마찬가지이고 4번 선지도 역시나 순이동을 볼 때
2020년에 아프리카는 요 정도 규모이고 아시아는 이 정도 규모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분석해도 풀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쌤은 그래프 분석에서 드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론을 조금 응용해 봤습니다. 다음 5번 풀어볼게요. 다음 자료에 가나다라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데 가나다라는 독맥세인 중에 하나라고 하네. 자, 미국 내 이민자 수. 나 요걸로 풀어볼게. 왜? 미국 내 이민자가 제일 많은 국가가 어디야? 멕시코야. 그리고 그 다음이 어디일까? 자, 멕시코는 가깝기 때문에 제일 많았어. 근데 그 다음은 기본적으로는 인구 규모가 큰 국가들이 거기로 많이 갔겠지. 기본적인 총량이. 그럼 당연히 인도. 이렇게 둘 수 있겠다. 자, 다음 나라. 뭐 헷갈릴 수야 있을 것 같아. 그럼 한번 우리가 자연 증가율로 볼까? 자연 증가율이 우리 라는 이 시기에 마이너스네. 그럼 라가 독일이겠죠. 남은 라가 세네갈이고. 실제로 보니까는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는 요 세네갈 요 국가가요 요 시기 최신의 통계를 봤을 때 인구 증가율 제일 높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유럽에 위치하고 있는 독일이 인구 증가율이 요 시기에 가장 낮고요. 자, 한번 그럼 풀어보겠습니다. 세네갈은 멕시코보다 이때 학교 출산율이 높다. 맞죠? 인도는 멕시코보다 자연 증가한 인구가 많다. 자, 요거는 어떨까? 자, 멕시코는 요 시기에 합계 출산율이 요래. 인도는 요 시기에 비슷해. 비슷하면은 자연 증가 인구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인구 규모에 비례하겠지. 비슷하면 당연히. 비슷한 값이면은 자연 증가한 인구는 어떻게 했어? 인구 규모가 큰 국가가 훨씬 많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1억 명의 국가가 있어. 100명의 국가가 있어. 둘 다 합계 출산율이 1명이래. 그러면 여성 100명이 1명을 낳는 거야. 여성 1명이 각각 1명을 낳는 거야. 당연히 후자가 훨씬 더 크겠죠. 다음은 인도는 독일보다 중위 연령이 커져.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다라는 거. 자, 다음은 6번이에요. 세 국가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래. 자, 가나다는 독맥이. 자, 이것도 어때? 유럽 선진국, 아프리카, 이집트,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국가이죠. 자, 그러면은 자연적 증감이 마이너스인 요거 독일, 자연적 증감이 가장 높은 이거 이집트, 감소하고 있는 요거 멕시코라고 둘 수 있겠다. 솔직히 요 순위성 지표까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 하지만 굳이 봐본다면은 역시 근처에 미국이 있는 요 멕시코가 순유출이 되게 큰 편이고요. 그리고 선진국인 독일이 순이동 규모가 제일 크게 나타나고 있네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독일은 이것보다 이때 인구가 많다. 요거 어떨까? 독일은 지금 요 시기에 자연적 증감은 지금 마이너스야. 근데 마이너스가 거의 보니까 자연적 증감 마이너스가 거의 0.2 아니고 마이너스가 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정도일 것 같아. 그런데 요 시기에 순이동은 거의 플러스 5 정도야. 그럼 순이동이 더 크기 때문에 태어나는 애가 없어도 밖에서 들어오는 유입이 되게 크다는 뜻이네.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 유입이 더 크니까는 요 시기에 인구는 증가했겠죠. 그러면은 요 시기를 볼 때 이때보다 이때 인구가 더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다. 자, 다음 1971년 중위 연령은 이집트가 독일보다 높다. 아니지. 중위 연령은 당연히 지금 자연적 증감이 계속해서 낮게 유지되고 있는, 다시 말하면은 저출산 그리고 동시에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을 독일이 더 높겠죠. 자, 다음은 2020년 1인당 국내 총생산은 멕시코, 독일, 이집트 순이다. 아니죠. 요거 당연히 유럽, 아프리카 대비체로 가는 만큼 선진국, 개도국, 그럼 당연히 국내 총생산도 선진국, 개도국 이런 대비의 구조를 이루고 있겠죠. 가나다 중에서 1971년에서 2020년까지 증가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멕시코이다.
자, 잠깐만요.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1번을 맞다고 해버렸네. 자, 1번 그을 수 있겠죠. 21년 인구가 여기보다 많다가 아니고 반대로, 자, 요 시기에는 지금 인구의 증가를 이루고 있으니까는 2021년보다 시간이 지나면은 더 인구가 많아져야 한다. 가 맞겠죠. 그래서 요거 그거 알겠죠? 죄송합니다. 자, 1번을 긋고, 왜냐면 4번이 답인데 1번이 왜 그거지 생각해보니까 1번이 틀렸어. 자, 4번 볼게요. 1976년에서 이때까지 인구가 증가한 게 가장 많은 게 멕시코래. 자, 근데 여기서 그럼 일단은 독일은 빼고 볼게. 왜냐하면 독일은 인구 증가의 그 수치가 되게 큰 편이 아니야. 독일은 해봤자 자연적 증가면 애초에 마이너스고, 순이동 요 고작 해봤자 뭐 500만 명? 이걸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독일 빼고 이집트, 멕시코 비교해 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이집트는 거의 순이동이 변화가 없어. 멕시코는 순이동이 거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자, 그럼 한번 자연적 증가를 먼저 비교해 볼까? 자, 이집트는 요 시기, 자, 이렇게 다섯 시기를 비교해 봤을 때, 요 시기 10, 요 두 시기는 거의 15. 자, 요 시기는 뭐 거의 한 17 정도 되겠네. 그리고 요 시기에 20이야. 근데 멕시코를 볼까? 멕시코는 오히려 요 세 시기가 거의 20쯤 되겠네. 여기 17, 그리고 여기 한 1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 이제 한번 더 해봤을 때 이집트보다 멕시코의 총값이 훨씬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인구의 순이동을 빼더라도 멕시코가 더 큰 값을 유지한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증가한 인구는 멕시코가 가장 많은 게 맞다라고 줄 수 있겠다. 자, 다음 5번. 가나다 중에서 요때 미국으로 유출이 제일 많은 것은 이집트? 아니, 멕시코겠지.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다. 자, 여기까지 한번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자, 인구 문제를 풀어보니까 생각보다 그래프를 분석해야 하는 문제가 꽤 많았어요. 그럼 여기서 약간 좀 장벽을 느낀 친구들이 꽤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프를 분석한 거야, 사실은. 그래서 좀 이런 개념들을 꼼꼼히 이해한 친구들은 그래프를 분석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요 6번에 4번 선지 요런 거는 그래프를 분석하면은 훨씬 더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좀 분석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인구 관련 개념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 자, 그러면 요런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으로 남은 식량, 에너지 문제도 한번 힘내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